화면에 뜨는 주가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게 투자에서 가장 쓸모없는 행동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지불하는 대가이고 가치는 손에 쥐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는 대신 주가 등락과 전망에만 매달리죠. 오늘은 워렌 버핏이 어떻게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바라보는지, 시장 가격보다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이 간단한 원칙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데 이 기업을 엄청난 투자 왕국으로 탈바꿈시켰어요. 6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버핏은 단기 매매나 예측 게임이 아니라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장 수익률을 꾸준히 뛰어넘었습니다.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하나를 소개할게요. 회사 전체를 인수할 생각이 없다면 그 주식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식을 매입한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의 한 조각을 사는 것인데 그 기업에는 일하는 사람들과 제품, 고객, 흘러가는 돈이 있습니다. 문제는 증권 시장이 자주 도박장처럼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를 즐겨 사용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감정에 휘둘린 가격으로 회사를 사겠다거나 팔겠다고 제안해요. 어떤 날은 들떠있고 어떤 날은 침울하죠. 버핏은 미스터 마켓이 제시하는 가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의 투자 철학 전체가 하나의 핵심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바로 내재적 가치라는 것이죠. 버핏이 직접 표현한 말을 빌리면 내재적 가치란 사업체가 앞으로 평생 만들어낼 현금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재적 가치는 한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을 기준으로 측정한 진정한 가치를 의미해요. 버핏은 내재적 가치가 정확한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 추산이자 범위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도 설명해요. 내재적 가치는 미래를 완벽히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지금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업이 토해낼 모든 현금을 적절한 비율로 할인한 그 금액입니다. 이 문장 안에는 세 가지 핵심이 숨어 있어요. 첫째는 사업이 앞으로 만들어낼 모든 현금이고, 둘째는 그 돈이 언제 들어올지입니다. 셋째는 미래의 그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죠. 버핏은 이를 쉽게 설명하려고 종종 주식을 채권에 비유합니다. 채권을 구매하면 현금 흐름이 증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얼마를 받는지 알고 언제 받는지도 알며 원금 회수 시점도 정확히 나와 있죠. 반면 주식에는 그런 게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해요. 현금 흐름은 주식 증서 어디에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석가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에요. 사업의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 증서를 가져다가 당신이 회수할 채권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죠. 그 작업을 할인 현금 흐름 분석, 즉 DCF라고 부릅니다. 가상의 사업체를 예로 들어 전체 과정을 살펴볼게요. 하버툴스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첨단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지루하고 안정적이며 예측이 쉬운 사업입니다. 버핏이 선호하는 딱 그런 유형이죠. 첫 번째 과정은 사업이 주인을 위해 뽑아내는 현금을 찾는 것입니다. 버핏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 현금에 집중해요. 특히 주인 수익이라는 걸 중시하는데 이건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업에서 꺼낼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워렌 버핏이 처음 정의한 주인 수익은 순이익에 비현금성 비용을 더한 뒤 유지 목적의 설비 투자를 뺀 값이었어요. 원래 공식을 쓸 때 가장 큰 문제는 설비 투자 항목입니다. 재무제표에서 기업들은 총 설비 투자액을 공개하지만 사업을 단순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성장이나 확장에 쓰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요. 가치를 평가할 때는 유지 목적 투자만 필요한데 성장 지출은 선택 사항이고 경영진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유지 투자가 거의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야 하는데 그 추정치가 쉽게 틀릴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우리는 실용적이면서 보수적인 접근법을 씁니다. 설비 투자를 나누려 애쓰는 대신 모든 설비 투자를 유지 목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하면 더 단순하고 보수적인 계산식이 나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전체 설비 투자를 뺀 값과 같아요. 전체 설비 투자를 빼면
주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낮게 잡을 수도 있지만 내재적 가치를 부풀릴 위험은 줄어듭니다. 하버툴스가 한 해에 1200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번째 과정은 앞으로의 성장을 보수적으로 추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돈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질문합니다. 버핏은 여기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죠. 사업이 성숙 단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제 성장률에 맞춰 천천히 커지는데 연간 4% 정도예요. 세 번째 과정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10년치를 내다볼 거예요. 이제 사업이 매년 얼마나 많은 현금을 뽑아낼지 추산값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 할인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버핏의 중요한 질문이 등장해요. 지금 돈을 내놓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어떤 수익률을 요구해야 하는가? 버핏은 흔히 장기금리나 합리적인 주식 수익률을 쓴다고 밝혔어요. 버핏이 연 10%의 수익을 원한다고 쳐봅시다. 다섯 번째 과정은 각각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년 발생할 현금 흐름을 오늘 시점으로 끌어옵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나중에 받을 1원은 지금 손에 쥔 1원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버툴스의 현금 흐름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가치는 미래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과정은 종료 시점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체가 10년 뒤에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버핏은 질문합니다. 이 사업이 10년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낼 수익은 얼마인가? 종료 시점 가치는 그 해 이후 사업이 창출할 모든 현금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우리 사례에서 10년 차의 잉여 현금 흐름은 예측 구간 동안 해마다 4%씩 꾸준히 커진다고 보면 거의 1710억 원으로 추정돼요. 10년 이후에도 사업이 해마다 2%씩 작고 안정적으로 성장한다고 봅시다. 10년 말 시점의 종료 가치를 계산하려면 10년 차 잉여 현금 흐름에 종료 성장률을 적용하고 할인율에서 종료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략 21조 8천억 원의 종료 가치가 산출돼요. 다만 미래의 돈은 현재의 돈보다 가치가 낮으니 그 숫자를 지금 시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같은 10% 할인율을 10년에 걸쳐 적용해서 종료 가치를 할인해요. 이렇게 하면 종료 가치의 현재 가치는 약 9조 2,400억 원이 됩니다. 일곱 번째 과정은 모든 걸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10년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종료 가치의 현재 가치를 더해서 하버툴스의 총 내재적 가치를 약 17조 5천억 원으로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가치와 현재 시장 가치를 대조합니다. 하버툴스가 20조 원의 거래 중이면 고평가된 것이에요. 17조 5천억 원이면 적정평가이고 11조 원이면 이제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대조 작업이 가치평가의 핵심이에요. 버핏은 내재적 가치 그대로 절대 매입하지 않습니다. 안전 여유를 반드시 확보하는데 미래를 내다볼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추산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실은 예상대로 펼쳐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버핏은 흔히 30에서 40% 할인을 요구해요. 이 여유분은 그가 틀렸을 때 보호막이 되어주고 맞았을 때는 수익을 끌어올려줍니다. 요즘 세상에서 내재적 가치 밑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날 대다수 기업들은 진짜 가치보다는 시장 분위기, 성장 기대감, 투자자들의 흥분 같은 것으로 가격이 정해지죠. 이건 저평가된 기회가 귀하다는 뜻이고 그런 걸 찾아내려면 끈기와 꼼꼼한 조사, 철저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버핏의 접근법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함에 있어요. 복잡한 공식이나 화려한 차트가 아니라 기본적인 질문들로 돌아갑니다. 이 사업은 무엇을 파는가? 고객들은 10년 후에도 이걸 원할까? 경영진은 믿을 만한가? 경쟁자가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투자 결정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버핏이 강조하는 또 다른 개념은 능력의 범위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버핏은 수십 년간 기술주를 피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애플에 투자한 것도 애플을 기술 기업이 아니라 소비재 기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쓰고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런 철학이 버핏을 평생 지켜줬어요. 그는 닷컴 버블 때 조롱받았습니다. 인터넷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지만 버블이 터졌을 때 그의 포트폴리오는 멀쩡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에 빠져 있을 때 버핏은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사업들을 고수했어요. 내재적 가치 계산이 정확한 과학은 아닙니다. 예술에 가깝죠. 같은 회사를 두고도 분석가마다 다른 가치를 내놓을 수 있어요. 성장률 가정이 다르고 할인율 선택이 다르며
위험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명백한 경우에만 움직인다고 말해요. 가치가 가격보다 확실히 높을 때만 투자하는 것이죠. 회색 지대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난 5년간 20% 성장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높은 성장은 경쟁자를 끌어들입니다. 시장이 포화됩니다. 규제가 생깁니다. 영원히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기업은 없어요. 버핏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실제보다 낮게 추정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게 높게 추정해서 실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죠. 또 다른 함정은 할인율을 너무 낮게 잡는 것입니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내재적 가치가 높아져요.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하지만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반영해야 해요.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도 높아야 하는 것이죠. 버핏처럼 생각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매일 변동하지만 진짜 가치는 천천히 드러나요.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시장이 당신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데 말이죠.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서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이동시키는 장치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투자가 달라집니다. 내재적 가치 투자는 쉽지 않아요. 시간도 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산업을 이해해야 하며 경쟁 환경을 파악해야 하죠. 하지만 이 방법이 작동한다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버핏은 수십 년간 이 방식으로 시장을 이겼어요. 운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버핏처럼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 투자자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소액 투자자에게는 장점도 있어요. 작은 회사들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업들이죠. 거기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만 사고, 가치를 계산하고, 안전 여유를 확보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죠.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 조급해지고 떨어질 때 겁먹고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걸 보면 질투하죠. 버핏의 방식은 이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면 시장의 소음이 줄어들어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기회를 봅니다.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여러분은 조심하죠. 이게 버핏이 말하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감정에 휘둘릴 때 이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주가는 시장이 말하는 것이고 내재적 가치는 사업이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틀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반영해요. 여러분의 일은 그 괴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내재적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할인율을 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죠. 완벽한 숫자를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안전 여유의 중요성도 이해했습니다. 내재적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야 실수를 커버할 수 있어요. 버핏은 30에서 40% 할인을 원하지만 여러분의 안전 여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적을수록 더 큰 할인이 필요하죠. 인내심이 열쇠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버핏은 야구에 비유합니다. 투자에는 삼진이 없다고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단순함의 힘을 기억하세요. 복잡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버핏의 방법은 단순해요. 좋은 사업을 찾고 가치를 계산하고 싸게 사고 오래 보유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